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반 행정법 수업 휴강에 대한 보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직접 강제와 즉시 강제 그 내용을 살펴보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제가 요번 학기 우리 수업에서 휴일로 빠지는 날이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막판에 좀 확인을 제대로 못했는데 6월 6일 화요일이 휴일이었죠. 그래서 하루 수업이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도가 조금 늦어져서 좀 빨리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실제 오늘 온라인 보강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마지막 수업하고 목요일 날 우리가 기말고사를 봐야 되죠. 그래서 이 보강 포함해서 이제 두 번밖에 남지 않았다. 슬프죠? 네, 슬픕니다. 자, 그렇게 믿고 열심히 보강 수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직접 강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제 집행 중에서 대집행이 있고 직접 강제가 있다. 대집행은 일반적으로 대체적 자기 의무이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것은 대집행이 되지만 사람에 대해서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대집행이 논리적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반면에 직접 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해서 전형적인 사람에 대한 실력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집회 시 현장에서 시위대에 대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지금 집시법에는 해산 명령, 의무를 부과하는 것까지만 있고 직접적인 해산 해산을 집행하는 것, 즉 해산 명령 불이행에 대한 직접 강제 조항이 없다라고 여기 지금 문제 제기가 됐죠. 이 부분은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법률의 법규 창조력에 근거해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위험 발생 방지 조치, 뭐 범죄 예방과 제재 이런 조문들을 근거로 해서 이 하명을 했는데 법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제력을 행사한다. 그래서 실제로 법률이 불법 집회에 대한 강제 집행에 있어서 집시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갈게요. 잠깐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폭력법상 긴급 임시조치. 가정폭력법상 긴급 임시조치. 요거 여러분들 내용 아시죠? 제가 한번 미리 말씀을 앞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가정폭력 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받고 출동하고 거기서 이제 경찰이 긴급 임시조치라는 걸 합니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가해자를 가정에서 퇴거 명령하고 또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하죠. 피해자한테 100m 이내 접근하지 말라는 긴급 임시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이제 그 명령을 받아야 되죠. 그걸 이제 법원의 판단을 임시 조치라고 하고 48시간까지 법원에서 판단하기 전까지 48시간 동안 경찰이 이제 긴급 임시 조치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퇴거 명령, 그 다음에 접근 금지 명령을 하죠. 이게 일종의 행정 하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응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긴급 임시 조치에 불응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접근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 가정폭력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긴급 임시조치 위반에 있어서. 자, 그러면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형사처벌 조항에 해당하지도 않고 또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직접 강제를 하는 것도 부당하죠. 불법이죠. 왜냐하면 이 가정폭력법에는 이 직접 강제에 관한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이 가정폭력법 자체는 이 권한을 사법경찰관의 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법적인 괴리가 있는 겁니다. 현장에서 만약에 이
긴급 임시조치를 의무를 위반했다고 할지라도 사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 경찰이 사실상 법적으로는 강제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물론 현장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서 또 이제 권한을 찾아봐야 됩니다. 좀 복잡해지죠. 즉 의무 위반에 대해서 직접 강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즉시 강제로 가겠습니다. 즉시 강제. 즉시 강제는 직접 강제와 다른 부분,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이 즉시 강제니까 즉시성이 있어야 되죠.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 가지고는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 이 즉시 강제를 하게 됩니다. 이 즉시 강제는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해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이다. 즉 신체에 대한 실력 행사도 가능하다는 부분에서는 직접 강제와 굉장히 유사하죠.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직접 강제는 사전에 의무를 명한다. 그런데 즉시 강제는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냥 즉시 하는 거다. 의무를 명하지 않고. 이 구별이 상당히 애매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총기 사용할 때도 기억나시죠? 총기를 사용할 때도 사전에 경고를 하잖아요. 총을 버려 라는 것이 그러면 하명에 해당하는가?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인가 라고 한다면 직접 강제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즉시 강제로 봐야 된다. 이 구별에 대해서 학설에서도 논란이 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뭐 총기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들 시위대 해산하는 거는 이제 물론 그 집시법에 하명의 근거가 있으니까 별도로 하겠습니다만,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근거에서 물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이 법원의 판례가 대부분 다 직접 강제가 아닌 즉시 강제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시 강제 예시, 감염병 환자의 강제 입원. 감염병 환자 같은 경우에 뭐 미리 너 뭐 스스로 입원해라고 의무를 명하기보다는 그냥 행정상의 필요해서 위험하니까 즉시 강제 입원을 시키는 경우들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즉시 강제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소방 장애물의 제거, 또 불법 게임물의 수거, 삭제, 폐기, 보호 조치 이런 것들, 그리고 위험 방지를 위해서 억류 피난, 범죄 예방과 제재. 이거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는 것들이죠. 위험할 경우에 사람을 못 나가게 막는다든지, 또는 특정한 장소에서 내보내는 거.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태풍이 온다. 근데 미친놈이 계속 수영을 한다. 뭐 미친놈이 아니라 수영을 좋아하는 친구가 그럴 때 이제 피난을 시키는 거. 요런 것들이 이제 즉시 강제가 될 것이고, 범죄 예방과 제지. 이것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있죠. 범죄 예방과 제지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이제 즉시 강제가 될 것이다. 이 논리적으로 보면 여기도 사전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법에 그러면은 이 하명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사전에 명확하게 있는가? 당사자한테 불이익을 주는 행정 하명도 법에 근거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법에 근거가 없다면, 하명에 사전적인 의무의 부과의 근거가 없다면 이거는 즉시 강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 무기를 사용한다든지, 무기 이외에 경찰이 뭐 방패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에 또 경찰이 뭐 최루액 같은 거 사용한다든지, 뭐 캡사이신 사용한다 안 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죠. 이런 것들 다 경찰 장구 사용도 즉시 강제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정기본법에 이 직접 강제와 즉시 강제에 관한 근거 규정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행정기본법 30조에 1호, 2호 다 말씀을 드렸죠. 그죠? 대집행도 있고, 순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직접 강제와 즉시 강제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행정상 강제 중에서 3호의 직접 강제가 언급이 되어 있다. 이거 우리가 좀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 그대로죠. 그 다음에 5호의 즉시 강제. 즉 우리가 기존의 이론으로 다루어졌던 그 개념들이 이 행정기본법의 3호와 5호의 그 개념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정기본법에 직접 강제와 즉시 강제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직접 강제와 즉시 강제가
뭐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행정기본법에는 이 근거 규정만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즉 즉시강제는 이런 것이고 직접강제는 이런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직접강제나 즉시강제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지 소방기본법이라든지 다른 특별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권한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즉시강제를 인정하고 있는 개별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소방기본법, 마약류관리법. 자, 마약류관리법에 따라서 어떤 경우일까요? 마약, 투약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형사처벌하고 체포하고 구속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정신병원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이게 특히 마약 같은 경우에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즉 치료 목적의 강제 입원. 감염병 예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염병 환자, 이제 감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감염이 됐다고 해서 뭐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또는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실제로 감염병 환자들을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키고, 이런 조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즉시 강제 조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소방기본법을 한번 볼게요. 소방기본법에 소방활동 종사 명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방활동 종사 명령. 이게 과거 소방기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구법에서는 원조 강제라고 했습니다. 원조 강제, 뭐 이름이 좀 이상하죠. 원조 하면 여러분들 뭐 혹시 뭐 원조 교재 이런 거 떠올리시지 않겠죠. 근데 원조라는 건 뭡니까? 돕는 거. 여기서 말하는 원조, 소방 원조, 소방 지원을 강제하는 거죠. 즉 강제로 소방 활동에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내용상 이거는 즉시 강제입니다. 그런데 이 원조 강제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익숙하지도 않고 굉장히 좀 거북하죠. 강제라는 표현 때문에. 그래서 소방활동 종사 명령이라고 이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소방활동 종사 명령. 자, 내용을 봅시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은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하게 한다. 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제24조 조문 타이틀만 보십시오. 소방활동 종사 명령이라고 되어 있죠. 명령이니까 제목으로 봐서는 뭡니까? 명령을 하는 거죠. 뭐뭐 해 라고 명령하는 거.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행정법상 하명. 하명의 형식인 것으로 보이죠. 아, 하명이구나. 그런데 내용을 보면 어때요?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게 아니라 너 이거 해라고 말로 하겠지만 실제로 물리력을 통해서 강제로 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내용상 즉시 강제일 수도 있고 하명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 과거의 그 법령을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 한 그 내용들, 이 법문의 취지를 봤을 때는 단순한 하명이라기보다는 하명을 넘어서 즉시 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물론 강제로 사람한테 불을 끄게 너 이거 물 갖고 와. 물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이 났을 때 불을 일반 시민한테 너 이거 수도 틀어가지고 네가 불을 꺼라고 명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죠. 당연히 위험한 직무는 소방관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즉시 강제를 할 수 있을까요? 이웃에 있는 시민들에게 수도를 개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소화전이 근처에 없는 경우에 수도라든지 다른 집안에 있는 소화용품을 가지고 와서 불을 끄도록 한다거나 또는 자동차를 이동 주차시키도록 명령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조치들을 하는 것, 그리고 조치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들이 소방관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조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즉시강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조문들을 엄격하게 또 강력하게 적용하면
우리 소방 활동에 있어서 소방의 장애물들, 소방관들이 물리적으로 그냥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제거하고 강제 집행하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소방관들도 이 행정법, 근데 이 소방관들은 행정법 그 시험 과목에 있죠. 그래서 오히려 경찰보다는 이 행정법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행정법의 지식을 잘 가지고 있다면 특히나 소방이나 경찰 활동에 있어서 행정법적인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즉시강제와 관련해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영장주의입니다. 영장주의. 영장주의라는 게 뭘까요? 즉시강제에 있어서 즉시강제를 할 때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논란이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범죄 수사 목적으로 체포, 구속을 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때는 당연히 법관의 영장이 있어야 되죠. 수사할 때. 그런데 즉시강제는 어때요? 즉시강제도 압수수색, 그 수사 절차에 있어서의 압수수색 못지않게 대인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대물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형사사법 절차에 있어서는 법관의 영장이 필요한데, 그러면 행정법에서는 즉시강제할 때 뭐 영장 없이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 때문에 즉시강제에도 영장을 적용해야 된다는 이론적인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필요설, 영장 불효설, 찬성론과 반대론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학설을 이야기할 때 찬성, 반대, 그리고 절충설이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문제는 현실에서 행정법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해서 영장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즉 이론적으로만 이렇다는 거죠. 영장 필요설은 뭡니까? 헌법상 영장주의는 당연히 행정법에도 적용이 되어야 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즉시강제는 워낙 급한 경우에 쓰는 거잖아요. 당연히 영장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영장 필요설과 밑에 있는 영장 이 절충설이 사실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절충설도 자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즉시강제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예외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겠는가. 반면에 영장 불효설은 헌법상 영장주의는 형사사법 절차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행정법에서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야. 상관없어. 이런 관점이다. 통설은 이제 절충설에 따른다는 것이죠. 즉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적용시키기 어렵다. 필요한 경우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법입니다. 음반, 비디오, 게임물에 관한 법률.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뭐 앨범이라든지 비디오, 이제 영상물, 게임물 같은 것을 규제하는, 관리하는 그런 법률인데, 여기 이제 불법 게임기, 불법 음반, 불법 비디오, 복제물 같은 것들. 요즘에는 이게 여러분들 뭐 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불법으로 통용이 되는데, 과거에는 뭐 이렇게 CD 같은 걸로 이제 녹화해서 음반이나 비디오 같은 것도 있었고, 또 게임물 어때요? 게임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복제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불법 게임기도 있죠. 불법 게임기. 그죠? 불법 오락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사용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수거와 폐기하는 거. 이 법에서 이 불법 그 음반 비디오 게임물을 행정기관이 수거해서 폐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영장 없는 수거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행정상 즉시강제 형식으로 통설에 따라서 영장주의 적용이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